안녕하세요, 직재입니다. 현재 예비역 중위로서 이번 이근 채무 사태에 대해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200만원이란 숫자도 그렇지만 채권자의 주장이 너무 강력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을 잠깐 말하자면 저도 중위 시절 대위분이 제게 100만원을 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정의 재정 상황이 며칠 후에 돈이 들어오는 무슨 특정 상황 때문에 제게 100만원을 빌리고 2, 3일 후에 돈 들어오면 갚는다는 조건 하였습니다. 저는 같은 대대는 아니었지만 같은 연대 간부였고 전역 예정이었지만 가정도 꾸린 그 간부님을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며칠 후 돈을 받았지만 이와 같은 빌림이 3번인가 연속돼서 있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약속한 시간 내에 돈을 못 돌려준 적이 많았고 이것저것 핑계로 약속한 기한보다 2, 3일 더 늦게 준 적이 많았습니다. 다만 그때마다 미안하다고는 했습니다. 저는 전역을 바라보는 중이었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약속이 늦을 때마다 돌려달라고 문자를 남겼었고 별 문제 없이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대위식이나 돼서 돈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나한테 100만원을 돌려막는 느낌으로 빌리지?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대위 월급이 기본급만 대략 230이 넘는 때였는데 100만원이 없어서 빌린다니 그냥 가장의 어려움이라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변제일이 늦어지자 저는 빌려주는 걸 중단했었죠. 결국 그 대위는 나중에 문제가 생겨 감찰부 조사를 받게 되었고 감찰부는 대대장님을 통해 제게도 사실을 확인했었죠. 다행히 저는 돈을 돌려받았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자칫 큰일 날 뻔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그렇게 빌려준 그 상황이 아무리 신뢰가 있었다 한들 마음이 불편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번 상황에서 보면 이근 예비역 대위를 신뢰했을 것이고 그 신뢰에 대한 배신감을 아주 오랫동안 깊숙이 느꼈을 겁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안타까운 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 호소인이 느꼈을 고통의 시간이 상당히 길고 재판까지 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을 네티즌들이 깊이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였다는 겁니다. 대개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 치면서 이근 예비역 대위를 옹호하며 피해 호소인에 대한 근거 없는 유언 비어를 퍼뜨리며 조롱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진정한 중립이 뭔지 전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근 예비역 대위가 제출하고 증언한 반론들은 증거가 너무 빈약합니다. 이하는 반론의 내용을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 200을 빌렸지만 100에서 150 사이 현물을 직접 넘겼다. 현금이 아닌 현물이라고 봐야 하는 게 맞는 게 특정한 금액을 언급한 게 아니라 100에서 150 사이라고 한 걸 보면 이에 상당하는 현물을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피해 호소인의 재반박에 의해 완전 부정당했습니다. 갚은 적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근 예비역 대위는 자신이 직접 넘겼다는 것이 돈인지 물건인지 어떤 방법으로 넘겼는지 합의를 했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두 번째, 그분이 가지고 싶었던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직접 줬고 스카이다이빙 교육으로 변제 진행. 이 사실은 피해 호소인도 잘 알고 있고 명백한 사실이다.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직접 줬다는데 피해 호소인은 25만원에 중고로 구매하고 입금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역 대위는 충분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피해 호소인은 입금이라는 표현을 쓴 걸로 봐서 이체 내역이 존재할 걸로 보입니다. 이체 내역이 존재한다면 이근 예비역은 명백하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세 번째, 교육했던 사진 첨부했다. 스카이다이빙 교육으로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사진과 영상을 올렸는데 사실 이건 사실관계에서 크게 중요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패소 당시 자신은 훈련 교관 때문에 해외 나가 있었다. 소송 진행 상황 정보를 전혀 몰랐다. 2016년 5월부터 미국에서 교관 활동을 했다. 12월달 이라크 파병 2년 갔고 한국 들어왔다. 돌아오고 나서 소송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반론도 피해 호소인의 물적 증거로 인해 완벽히 반박당했습니다. 성달자 관계에서 본인이 확인했다고 증거가 남아있으며 일자가 5월 이후 미국 활동을 한 것 이전인 4월입니다. 물론 시기상 미리 출국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송달자 관계에 있어서는 분명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섯 번째, 부모님은 우편을 확인을 안 하신다. 저희 부모님은 국세청에서 세금 내라고 오는 우편물도 아주 무섭게 저에게 전달하시는데 하물며 재판 관련 법원 우편도 대수롭지 않게 그냥 가지고 있고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4번과 함께 같이 부연 해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여섯 번째, 패소를 안 이후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케이스가 끝났기 때문이다. 케이스가 끝났건 안 끝났건 패소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갚아야 했는데 그럼에도 안 갚았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소송이 2016년인데 4년 동안 변제를 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저는 법을 잘 모르나 이근이 알면서도 갚지 않았다는 건 현재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소송 이후 2019년에 전 회사 대표님이랑 통화 당시 김땡훈이 이근이 현금으로 갚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의 없이 200에 이자 붙여 갚아야 한다고 회사 대표에게 말했었다. 이 반론에 대해서는 단순 구두가 아닌 피해 호소인처럼 녹취라든지 명백한 증거로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식의 반론은 피해 호소인도 얼마든지 함으로 다시 재반박이 가능합니다. 피해 호소인이 이근이 현금으로 갚았다고 말했다는 증거를 제3자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건 피해 호소인의 녹취록인데요. 정확하게 몇 년 며칠에 빌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근은 여기서 1일에 돈이 들어온다며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10월 26일날 갚기로 했는데 그 다음날 독촉하니 자기가 1일에 돈이 들어오는데 1일이 안 됐으니 기다리라는 식입니다. 정말 화나는 건 미안하다는 뉘앙스가 전혀 안 느껴진다는 겁니다. 약속을 어긴 것에
것에 대해서 너무 당당한 느낌입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브라질 출장도 가고 이것저것 바빠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생활을 하길래 200만원 갚을 여력이 안 돼서 100만원을 나눠서 갚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 중에 100만원 갚는 것도 저렇게 사정사정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과거 피해 호소인이 실탄을 잃어버렸던 뭘 어찌했든 이 녹취록 하나로 비정상 상황과 비정상적인 대화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근은 이런 녹취록이 있는 줄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100에서 150을 빠른 시일 내에 갚았는데 이런 식의 대화가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피해 호소인은 2015년 5월 25일 54번째 강화를 끝으로 더 이상 스카이다이빙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근 측의 말로는 스카이다이빙으로 변제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녹취록의 대화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근 쪽 주장으로는 이미 시기상 변제를 했는데 왜 나눠서 갚겠다고 말했을까요? 이근이 앞으로 어떤 반론을 제기하든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 스스로 반론을 먼저 하고 자신이 기존에 했던 주장을 증거와 함께 주장하지 않는 이상 여론을 뒤바꿀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직진이었습니다.